자, 대한민국 이제 앞으로 한 12시간쯤 있으면은 투표가 시작됩니다. 이 얼마나 기다려온 순간입니까? 지난 12월 3일 계엄 이후로 정말 혼란이 많았습니다. 저는 계엄 당일 많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저렇게 위험하다고 경고해왔던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국민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제가 예측한 대로 가서 너무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이 보수의 혁신이라는 것, 보수의 새 판짝이라는 것은 왜 이렇게 어려운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저 이제 정치한 지 14년 정도 되어 갑니다. 여러분, 제가 27살에 정치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14년 가까이 정치판에 있으면서 그래도 국민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당대표도 지내고 국회의원도 한다고 하면 너 그래도 잘 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27살에 정치를 바꾸겠다는 꿈을 꿨던 저 이준석에게는 지금까지의 저의 성과라는 것은 개인적인 자부심일 뿐이지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에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SBS나 이런데 동물농장 같은 거 보면은 그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비버를 동물원에서 키우면은 비버가 동물원 안에다가 계속 댐을 짓습니다. 나무를 물어다 와가지고 댐을 짓습니다. 그럼 사육사가 그 댐을 갖다가 던져버립니다. 그럼 그 다음날 비버는 와가지고 내 집이 어디 갔지? 하고 다시 나무를 물어다가 댐을 세웁니다. 비버는 무슨 생각일까요? 내가 왜 이 일을 반복하고 있을까 고민하겠지만, 저는 14년 동안의 제 정치 여정이 흡사 그 동물원에 갇힌 비버의 삶과도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2011년 12년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바꾸는 과정 속에서 참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정말 다시 한번 복지에도 관심 있고 경제 민주화에도 역할이 있는 보수정당을 만들겠다고 그때 72살이었던 김종인 위원장과 함께 어려운 길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 김종인 위원장, 이제 그분이 86살이 되셨습니다. 86살의 김종인 위원장과 40살의 제가 다시 이제 코엑스 앞에서 만나서 유세를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저희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허업을 쌓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한평생 달려들어도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기 어려운 것이 정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저는 제 젊은 시기를 모두 바쳐서 이것에 매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대한 사회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제가 투자한 14년보다 훨씬 몇 배나 긴 과정을 필요로 하는 것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1910년에 일본에게 국권을 잃은 그 조상들은 1945년이 될 때까지 36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미국에서 노예제를 없애기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은 120년을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권 신장 운동을 하기 위해서 여성 참정권을 바라던 영국의 운동가들은
40년 가까운 세월을 평생을 바쳐가지고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은 이제 고작 14년 정도 보수 진영을 바꿔보겠다고 달려온 저의 이력이라는 것이 제 스스로는 울컥할지 모르겠지만 역사의 큰 흐름 앞에서는 매우 겸손해져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나머지 역사의 진화가 오래 걸렸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경험도 그렇게 오래 걸려야 한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매우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단 하루라도 빨리, 범 보수 진영이 단 하루라도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일념에 다른 사람보다 마음이 급해서 제 잠을 줄여가면서 열심히 정치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 시급한 과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준석! 여의도에 있는 다른 정치인들이 각자 무엇을 꿈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적어도 저에게 기회가 있을 때는 항상 제 다음에 오는 사람들 위해서 정치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21년 6월 바로 이 대구에서 6월 3일 공교롭게 딱 만 4년 전입니다. 엑스코에서 연설했습니다. 탄핵의 강을 넘자. 도대체 탄핵 때문에 보수 진영이 맨날 배신자니 구태니 하면서 갈라 싸울 게 뭐냐.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고 탄핵의 강을 넘자. 그 얘기를 했던 것이 오늘로부터 딱 만 4년 전입니다. 그때 대구 시민들께서 저에게 열광적으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TK 출신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둔 100% TK DNA를 가진 이준석이는 대구의 열렬한 성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원내정당의 대표를 36살에 역임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것이 저와 저희 가족에게는 전무후무한 영광이었겠지만은 그 영광에는 무게가 따랐던 것이고 어떻게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까가 그 뒤로부터 저에게 천근만근 무게처럼 다가왔습니다. 사람은 보통 권력을 잡으면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저랑 경쟁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권력을 잡으면은 어디에 권력을 쓰겠다는 것인지 요즘 들어서 명확해 보입니다. 본인이 받고 있는 재판을 중단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성원으로 제가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됐을 때 저는 제가 가진 권한을 많이 나누려고 했습니다. 제가 임명할 수 있는 당직이나 인사가 있다면은 제가 저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 경쟁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때 기억하시겠지만은 그때 TV조선에서 생중계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대변인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지 실력만 있으면 오면 된다. 나이도 불문하고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든 사람이든 괜찮다. 오로지 실력 하나로 역할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그 세상. 저는 제가 살면서 가장 강한 고난을 가지고 있던 시기, 그것을 나누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대통령이라는 중요한 직위에 도전하면서도 여러분한테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떳떳한 사람입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 순간 출신도 학벌도 인맥도 관계없습니다. 오로지
가장 실력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경상도 사람이든 전라도 사람이든 충청도 사람이든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제일 적합한 사람을 쓰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